BTS의 이틀간 부산 공연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공연을 보기 위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은 무려 5만 명. 전 세계 팬들의 시선이 부산으로 집중됐습니다. 그런데 공연이 끝난 뒤에도 열기는 좀처럼 식지 않고 있습니다. 숙박 기간을 늘리고 여행을 이어가는 관광객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방문객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도대체 이곳에는 어떤 매력이 있길래 전 세계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걸까요? 지금부터 외국인들이 이 도시에 빠져드는 진짜 이유, 그리고 그들의 지갑을 열게 만드는 특별한 매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에 남겨주시면 반가울 것 같아요. 지금 부산은 그야말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공연이 끝났는데도 사람들은 부산을 떠나지 않고 있어요. 이번 BTS 공연을 보기 위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의 평균 체류 기간은 무려 5.7일로 집계됐습니다. 이틀짜리 공연을 보러 왔는데 일주일 가까이 부산에 머무는 셈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공연이 끝난 직후에도 인천공항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국내선 항공편 예약률은 99에서 100%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부산 지역 액티비티 예약은 전년 대비 56.6% 증가했어요. 요트 투어, 시티 투어 같은 상품들이 외국인들 사이에서 폭발적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식당도 예외가 아닙니다. 외국인 손님들로 활기가 넘치고 관광지마다 외국어와 카메라 셔터 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한마디로 부산 곳곳에서 외국인들이 미친 듯이 지갑을 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사실 외국인들의 이런 부산 사랑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부산을 다녀간 수많은 외국인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SNS에 부산 후기를 남겼는데요. 이 후기들을 들여다보면 정말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분명 한국의 부산 후기인데 글 속에 부산 이야기만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대체 외국인들이 부산에서 무엇을 본 걸까요? 그 답은 외국인들이 부산에 오면 가장 먼저 향하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부산의 얼굴이자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 바다, 해운대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가봤거나 적어도 TV에서 수십 번은 봤을 그 바다입니다. 그런데 정작 외국인들이 해운대 해변 앞에 서는 순간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여기가 정말 한국 맞아요? 그도 그럴 것이 외국인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이 상상 이상이었거든요. 끝없이 펼쳐지는 푸른 바다, 길이만 1.5km에 달하는 모래사장, 그리고 그 뒤로 마치 병풍처럼 둘러싼 초고층 빌딩들. 이 풍경이 한 프레임에 다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외국인들이 진짜 놀라는 건 바다가 아닙니다. 해운대 뒤로 펼쳐진 초고층 스카이라인 때문이에요. 여러분 눈에는 이곳이 어디처럼 보이시나요? 외국인들의 반응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와, 여기 마치 미국 마이애미에 온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갔던 두바이의 해변이 떠오르네요. 하와이에서 왔는데 와이키키와 비슷해요. 해운대는 그저 해운대 그 자체인데 보는 사람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휴양지를 떠올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해운대의 진짜 매력입니다. 그런데 요즘 날씨가 정말 덥죠. 그래서인지 해운대에는 벌써 한여름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해운대를 담은 영상들이 SNS에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어요. 같은 해변, 같은 햇살 아래 한국인과 외국인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요. 영상에는 사람들의 댓글이 쏟아졌어요. 한국인은 비키니에 점퍼, 외국인은 비키니. 차이가 너무 난다. 백사장의 외국인 비율이 7대3 정도다. 정작 한국인들은 햇볕 아래 한참 누워있는 이 풍경을 어색해하는데 외국인들에게는 너무 자연스러운 휴양지의 일상이라는 거예요. 같은 해변에서 같은 햇살을 받으면서도 한국인과 외국인이 전혀 다른 두 세계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해운대에 진짜 놀라운 점이 또 있습니다. 해운대의 매력 중 하나는 바다와 도시, 그리고 산이 가까이에 함께 공존한다는 점이에요. 외국인들이 이 부분을 정말 신기해해요. 보통 휴양지라고 하면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바닷가가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해운대는 다릅니다. 휴양지 한가운데 살아있는 도시가 있고 그 옆에 산까지 있는 구조예요. 그리고 낮의 해운대와 밤의 해운대는 또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낮에는 바다와 모래사장이 있는 휴양지의 모습. 그런데 해가 지고 나면 마린시티의 빌딩들에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그 불빛이 바다에 그대로 비치면서 도시가 마치 보석처럼 빛나기 시작해요. 외국인들이 이 야경 앞에서 한참을 떠나지 못합니다.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운대의 매력은 바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해변에서 몇 걸음만 옮기면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바로 해운대 전통시장입니다. 부산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곳이죠. 방금 전까지 봤던 마이애미 같은 풍경과 완전히 다른 진짜 한국 서민들의 일상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어쩌면 해운대의 진짜 매력은 여기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계적인 해변 도시의 분위기와 한국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이 바로 옆에 공존한다는 점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해운대에서 조금만 자리를 옮기면 갑자기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곳이 나타납니다. 해운대 동쪽 끝 미포라는 작은 포구에서 해변 열차를 타고 10분만 가면 도착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도착하는 순간 외국인들의 입에서 또 다른 나라 이름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그 도시가 어디인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일단 외국인들이 그곳에 도착하기까지의 여정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청사포 해변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창문 너머로 바다가 끝없이 펼쳐지는 풍경. 한국에서도 쉽게 만날 수 있는 경험은 아닙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열차에 오르자마자 자연스럽게 스마트폰부터 꺼내듭니다. 그 영상들이 SNS를 통해 빠르게 공유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더 특별한 선택을 합니다. 바로 스카이 캡슐이라는 걸 타는 거죠. 스카이 캡슐은 바다 위 공중 레일을 따라 천천히 움직이는 작은 캡슐이에요. 알록달록한 색깔의 둥근 모양이 너무 귀여워서 보는 순간 사진부터 찍게 됩니다. 둘에서 4명 정도가 함께 탈 수 있는 이 작은 공간에서 바다를 내려다보면 마치 동화 속에 들어온 기분이 든다고 해요. 부산 여행 관련 인기 콘텐츠를 살펴보면 스카이 캡슐 영상이 정말 많아요. 그만큼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이미 부산 여행의 상징처럼 자리 잡은 거예요. 그렇게 10분 정도를 달리면 열차가 한 작은 어촌 마을에 도착합니다. 청사포라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청사포의 풍경을 한참 둘러보던 외국인들의 표정이 갑자기 묘해집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 분명히 한국에 처음 왔는데 이상하게 익숙한 풍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바다를 따라 길게 들어선 철길. 철길 옆으로 자리 잡은 조용한 어촌. 작은 통통배들이 옹기종기 정박해 있는 포구. 그리고 그 위로 부드럽게 떨어지는 햇살. 외국인들이 한참 동안 사진을 찍다가 문득 깨닫습니다. 일본 어딘가가 떠오른 거죠. 그것도 구체적인 도시 하나가요. 일본 여행을 다녀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그 도시. 도쿄 근교에 있는 작은 해변 마을. 바로 가마쿠라입니다. 가마쿠라는 일본에서도 정말 유명한 곳이죠.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바다 옆 철길로 유명한 그 도시 말입니다. 슬램덩크 애니메이션에서 강백호와 최소연이 손을 흔들던 그 건널목.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게 바로 가마쿠라의 에노시마 전철입니다. 바다 바로 옆을 달리는 그 풍경이 일본 여행자들의 버킷리스트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래서 청사포의 풍경은 많은 외국인 여행객들에게 가마쿠라를 떠올리게 한다고 해요. 하지만 청사포에는 가마쿠라와는 다른 매력이 있어요. 바로 접근성이에요. 가마쿠라를 가려면 도쿄에서 또 1시간 가까이 기차를 타고 이동해야 도착해요. 그런데 청사포는요? 해운대에서 해변 열차로 단 10분이면 도착합니다. 부산을 여행 중인 외국인들에게 청사포는 일본을 따로 찾지 않아도 익숙한 해안철길의 감성을 만날 수 있는 곳인 거예요. 그리고 청사포의 매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마쿠라를 떠올리게 하는 철길 풍경 너머에는 청사포만이 보여줄 수 있는 특별한 장면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바로 청사포의 상징인 쌍둥이 등대입니다. 하얀색 등대와 빨간색 등대가 방파제 양쪽에 마주 서 있는데요.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두 등대가 어우러진 장면이 정말 그림 같습니다. 사진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부산을 대표하는 출사지로 꼽히는 곳이에요. 영화 그날의 분위기에서 배우 유연석이 명장면으로 꼽기도 했고요. 쌍둥이 등대 옆으로 조금만 걸어가면 또 하나의 명소가 기다리고 있어요. 청사포 다리돌 전망대입니다. 2017년에 완공된 해상 스카이워크인데요. 바다 위로 뻗어있는 유리 전망대를 걷다 보면 발 아래로 푸른 바다가 그대로 비치는 겁니다. 해운대구청 자료에 따르면 이 전망대를 찾는 사람이 평일에는 평균 2,000명, 주말에는 1만 명에 달한다고 해요. 그런데 청사포를 특별하게 만드는 건 풍경만이 아닙니다. 이곳에는 오랜 세월 전해 내려오는 특별한 이야기가 남아있어요. 청사포에는 망부송이라는 오래된 소나무가 한 그루 서 있어요. 아주 오래전 이 마을에 살던 한 어부의 아내가 고기잡이를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하염없이 기다리던 자리라고 전해집니다. 그 아내의 사랑이 너무 깊어서
결국 용왕이 푸른 뱀을 보내 부부를 용궁에서 다시 만나게 해주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어요. 청사포라는 이름도 여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푸를 청, 모래사, 포구, 포. 푸른 모래의 포구라는 뜻이지만 그 안에는 푸른 뱀의 전설이 함께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청사포가 외국인들에게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중국과 대만의 젊은 여행객들이 SNS를 통해 청사포의 매력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쌍둥이 등대, 해변열차, 스카이캡슐, 다리돌 전망대. 청사포의 모든 풍경이 SNS에 퍼지면서 큰 반응을 얻은 거예요. 이후 청사포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꼭 찾는 부산의 대표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청사포의 풍경은 또 한 번 달라집니다. 청사포의 일출과 일몰은 부산에서도 정평이 나 있어요. 바다 위로 떨어지는 붉은 노을, 그 노을빛을 받으며 천천히 움직이는 작은 어선들,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 이 풍경 앞에서 외국인들은 또 한 번 같은 말을 합니다. 여기가 정말 한국 맞아요? 그런데 청사포에서 이런 감동을 안고 부산 시내로 돌아오는 길. 외국인들은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 이번에는 비행기 표값만 100만 원이 훌쩍 넘는 먼 나라의 풍경이 부산 한복판에 펼쳐져 있었던 겁니다. 다시 부산 시내로 돌아온 외국인들이 향한 곳은 부산항 건너편 영도였습니다. 부산 사람들에게는 너무 익숙한 동네지만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는 요즘 가장 뜨거운 장소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곳이에요. 영도대교를 건너 버스를 타고 한참을 들어가면 바다 절벽 위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이 나타납니다. 흰연애월 문화마을이라는 곳이에요. 이 마을에 처음 도착한 외국인들은 일단 멈춰서서 한참을 바라봅니다. 절벽 끝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하얀 집들. 그 집들 사이로 미로처럼 이어지는 좁은 골목길. 골목 끝에서 갑자기 시야가 탁 트이면서 펼쳐지는 푸른 바다. 그리고 바다 위로 떠있는 거대한 컨테이너선들과 작은 어선들. 이 풍경 앞에서 외국인들은 가방에서 카메라를 꺼내 한참 동안 셔터를 누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흰여울 문화마을의 이름이 왜 흰여울인지 아세요? 이 마을 뒤편에는 봉회산이라는 산이 있는데요. 그 산기슭에서 흘러내린 물줄기가 바다로 굽이쳐 내려가면서 하얀 물보라를 일으키는데 그 모습이 마치 여울 같다고 해서 흰여울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정말 시적인 이름이죠? 이 마을의 풍경 자체가 그 이름처럼 하얗고 깨끗합니다. 그런데 이 마을의 진짜 이야기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이야 외국인들이 줄지어 찾아오는 명소가 됐지만 사실 이 마을의 역사는 가슴 아픈 사연으로 시작됐어요.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갈 곳을 잃고 영도의 이 절벽 위에 집을 짓기 시작한 겁니다. 평지가 부족하니까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깎아지른 절벽에 매달리듯이 집을 세웠어요. 그 집들이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사진을 찍으며 감탄하는 이 골목, 이 하얀 벽, 이 풍경 하나하나가 사실은 전쟁의 아픔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마을은 점점 쇠퇴해 갔습니다. 은폐가들이 늘어났고 한때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동네가 되기도 했어요. 그러다 2011년 말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영도구가 마을의 공폐가들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하면서 이 절벽이 마을이 문화예술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계기가 한 번 더 찾아옵니다. 바로 영화였어요. 영화 변호인을 들어보셨죠? 그 영화의 주요 촬영지가 바로 흰여울 문화마을이었습니다. 영화 범죄와의 전쟁도 이곳에서 촬영됐어요. 영화 변호인과 범죄와의 전쟁 등의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흰여울 문화마을은 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마을 골목 곳곳에는 영화 속 대사들이 외벽에 적혀있고 영화 촬영지를 기념하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외국인들이 이 마을을 부르는 별명이 따로 있습니다. 흰여울 문화마을은 부산의 산토리니라는 별명으로 소개되기도 해요. 그리스 산토리니. 평생 한 번은 꼭 가보고 싶은 꿈의 휴양지죠. 새하얀 벽, 절벽 위에 자리 잡은 작은 집들, 그리고 그 아래로 펼쳐지는 푸른 바다. 산토리니의 풍경이 흰여울 문화마을과 닮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여행객들은 이곳을 이탈리아의 해안마을 칭케테레와 닮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칭케테레는 절벽 위에 색색의 건물들이 들어선 풍경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한 마을이 그리스와 이탈리아 두 나라의 해안마을과 동시에 비교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그리스 산토리니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비행기를 타고 유럽까지 가야 합니다. 보통 직항이 없어서 어디든 한 번은 환승을 해야 해요. 그리고 그리스에 도착해서도 또 비행기를 갈아타고 산토리니 섬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이탈리아 친쾌테레도 마찬가지예요. 비행기 값만 해도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흰여울 문화마을은요? 부산역에서 버스 한 번만 타면 도착합니다. 평생 한 번 가볼까 말까 한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풍경을 부산에서는 버스비 몇천 원에 만나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장료는 무료, 연중 무휴 개방됩니다. 흰여울 문화마을 끝자락에는 또 하나의 명소가 있어요. 흰연여울 해안터널이라는 곳입니다. 2018년 12월에 완공된 인공터널인데요. 저령의 안산책로를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영도 구민들의 염원을 모아 조성한 터널이에요. 이 터널 안에서 사진을 찍으면 정말 환상적인 실루엣 사진이 나옵니다. 어두운 터널 너머로 푸른 바다가 보이고 그 바다빛이 터널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만들어지는 그 장면. 이곳에서 찍은 실루엣 사진은 SNS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리고 흰여울 문화마을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마을 골목 곳곳에 작은 카페와 갤러리,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이 숨어 있기 때문인데요. 좁은 골목을 따라 걷다 보면 새로운 풍경이 펼쳐지고 골목을 하나 돌 때마다 또 다른 포토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이 작은 마을에서 예상보다 훨씬 오랜 시간을 머무릅니다. 카메라를 들고 골목을 누비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사진을 찍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흰여울 문화마을 절벽 아래로는 또 하나의 진풍경이 펼쳐집니다. 마을 앞 바다를 한참 바라보면 거대한 컨테이너 선들이 줄지어 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이 배들은 세계적으로 붐비는 항구인 부산항에 입항하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상선들입니다. 1년 내내 이 거대한 배들이 마을 앞 바다에 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새해가 시작되는 순간 부산항에 정박한 선박들이 백고동을 울리며 새해를 알리는 장면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광경이 흰여울 문화마을의 또 다른 명물로 꼽힙니다. 그리고 흰여울 문화마을 근처에는 또 다른 마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감천 문화마을이에요. 흰여울이 절벽이 하얀 마을이라면 감천은 산비탈을 따라 알록달록한 집들이 층층이 쌓여있는 곳입니다. 이곳도 사연이 비슷해요. 한국전쟁 때 피난민들이 부산의 산자락에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만들어진 마을입니다. 그 가난했던 동네가 지금은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명소가 됐어요. 외국인들은 흰여울과 감천, 서로 다른 매력을 가진 두 마을을 둘러보며 부산만의 독특한 풍경에 감탄합니다. 자, 이렇게 흰여울에서 그리스와 이탈리아를 만난 외국인들, 다시 부산 시내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 이번에는 그리스보다 더 화려한 유럽의 어느 도시. 전 세계 사람들이 한 번쯤은 꼭 가보고 싶어하는 사랑과 낭만의 도시. 그 도시의 골목 풍경이 부산 한복판에 펼쳐져 있었거든요. 흰여울에서 다시 부산 시내로 돌아온 외국인들이 향한 곳은 서면이라는 동네였습니다. 부산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 중 하나죠. 그런데 외국인들은 서면의 큰 거리가 아니라 그 옆으로 살짝 비껴 들어간 작은 골목을 향해 걸어갑니다. 큰 길에서 한 블록만 안쪽으로 들어서면 갑자기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거리가 나타나거든요. 그 거리에 들어서는 순간 외국인들은 또 한 번 멈춰섭니다. 좁은 골목길, 양옆으로 들어선 붉은 벽돌 건물들, 아치형 창문 너머로 흘러나오는 따뜻한 불빛, 그리고 골목 어디선가 풍겨오는 진한 커피향. 이 풍경이 한꺼번에 외국인들의 눈에 들어옵니다. 분명 한국의 부산인데 분위기가 한국 같지 않은 거예요. 자, 이 골목이 어디냐면요. 바로 점포 카페거리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 이 골목의 과거예요. 지금이야 카페가 즐비한 거리지만 불과 10몇 년 전만 해도 이 동네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공구를 파는 가게들이 줄지어 있던 평범한 상가 골목이었어요. 망치, 못, 드릴 같은 걸 파는 가게들이 모여있던 거리. 그러던 곳이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완전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구 상가가 하나둘 떠난 자리에 작은 카페들이 들어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 변화가 지금의 점포 카페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골목이 세계 무대에 본격적으로 알려진 결정적인 사건이 있어요. 미국의 권위 있는 신문 뉴욕타임스가 매년 발표하는 올해의 세계 여행지 리스트가 있습니다. 전 세계 여행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명단 중 하나예요. 그 명단에 한국에서 부산이 포함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뉴욕타임스가 부산을 소개하면서 핵심 명소로 주목한 곳이 있었습니다. 해운대도 아니고 광안리도 아니고 감천 문화마을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부산의 이 작은 골목, 점포 카페거리였어요. 그 발표 이후로 점포 카페거리는 외국인들 사이에서 부산 여행의 필수 코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까지도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해운대를 가고 광안리를 가고
그 다음에 꼭 한 번 이 골목을 찾아옵니다. 지금도 많은 여행 콘텐츠와 소개글에서 이 뉴욕타임스 이야기가 함께 언급되고 있어요. 그만큼 외국인들이 이 골목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상이 강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외국인들이 떠올리는 유럽이 정확히 어디일까요? 이탈리아 로마라고 하기에는 좀 다르고 영국 런던이라고 하기에는 또 다릅니다. 좁은 골목, 붉은 벽돌, 작은 카페, 그리고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커피향. 이 분위기와 가장 닮은 도시가 있어요. 바로 프랑스 파리입니다. 파리의 골목들이 가진 감성과 점포 카페 거리의 분위기가 어딘가 모르게 비슷하다는 평이 많거든요. 파리. 전 세계 사람들이 평생 한 번은 꼭 가보고 싶어 하는 도시죠. 사랑과 낭만의 도시, 예술의 도시. 그 파리의 골목 감성을 부산의 작은 거리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점포 카페 거리의 매력은 한 가지 더 있어요. 이 골목은 그냥 직선으로 쭉 뻗어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미로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구조예요. 한 골목을 따라가다 보면 다른 골목이 나오고 그 골목 끝에서 또 다른 골목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이 골목을 걸을 때마다 새로운 세계가 나타나는 곳이라고 표현해요. 한 외국인은 점포 카페 거리를 다녀온 후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기 있으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다. 이게 바로 점포 카페 거리의 진짜 매력입니다. 그리고 부산에 떠나기 전에 다시 한번 이 골목을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 이렇게 점포에서 유럽의 감성을 만난 외국인들. 이제 부산 여행의 또 다른 챕터가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유럽이 아니었습니다. 미국도 아니고 동남아도 아니었어요. 한국에서 가장 동양적인, 그러면서도 세계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그 풍경이 외국인들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낮에 부산이 보여주는 가장 신비로운 얼굴, 그리고 밤이 되면 또 한 번 외국인들의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드는 그 광경. 외국인들이 다음으로 향한 곳은 부산의 동쪽 끝 기장이라는 동네였습니다. 부산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바닷가 마을이죠. 그런데 이곳을 마다하지 않고 외국인들이 줄지어 찾아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곳에 정말 특별한 사찰이 하나 있거든요. 해동 용궁사라는 곳입니다. 이름부터 신비롭죠? 직역하면 동쪽 바다의 용궁사찰 정도의 의미예요. 1376년 고려 말에 나옹이라는 큰 스님이 창건한 사찰이니까 무려 65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찰이 외국인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자, 한국에 있는 사찰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대부분 어디에 있죠? 깊은 산 속에 있습니다. 강원도 오대산, 경상도 가야산, 전라도 지리산. 한국의 큰 절들은 거의 다 산속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게 한국 불교의 오랜 전통이거든요. 속세를 떠나 자연 속에서 수행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물론 바다를 바라보는 사찰이 몇 곳 더 있습니다. 하지만 해동 용궁사처럼 해안절벽 바로 위에 자리한 사찰은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한국을 대표하는 해안 사찰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그리고 용궁사의 진짜 매력은 사찰에 도착하는 순간이 아니라 그곳으로 향하는 길에서 시작됩니다. 입구를 지나면 12지신 석상들이 방문객을 맞이하고 솔숲 사이를 따라 걷다 보면 어느새 108개의 돌계단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불교에서는 108을 인간의 번뇌를 상징하는 숫자로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단을 한 칸씩 내려가며 마음속 걱정을 내려놓는다고 말하죠. 외국인들도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발걸음이 자연스레 느려집니다. 그런데 계단 끝에 다다르는 순간 모두가 걸음을 멈춥니다. 시야가 한꺼번에 열리며 푸른 동해와 절벽이 사찰이 눈앞에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 바람에 흩날리는 향 연기까지 이곳에서는 사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외국인들은 이곳에 처음 도착하는 순간 놀라움과 경이로움이 섞인 표정을 짓곤 합니다. 그리고 용궁사의 매력은 풍경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연팔계단을 따라 천천히 내려가는 입구부터 마치 일상의 세계를 벗어나 또 다른 공간으로 들어가는 듯한 특별한 경험이 시작됩니다. 세계 최대 여행 사이트 트립어드바이저에는 이 순간을 표현한 외국인 후기들이 올라와 있어요. 미국 워싱턴 DC에서 온 한 여행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2주 동안 한국을 여행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 바로 해동 용궁사였어요. 바다와 사찰이 어우러진 장면이 정말 비현실적이었고 어디서 사진을 찍어도 그림 같았죠. 부산에서 시간이 많지 않았지만 이곳에 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주에서 온 한 여행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국의 대부분 사찰은 산속에 자리하고 있지만 이곳은 바다를 마주하고 있어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2026년 봄 부산 출장을 왔다는 한 외국인은 이렇게 적었어요.
부산 출장 중에 용궁사를 방문했습니다. 중국의 해안 사찰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푸른 바다와 절벽 위에 자리한 사찰이 어우러진 풍경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해동 용궁사를 본 이 외국인이 떠올린 곳이 중국의 해안 사찰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바다와 절벽 그리고 사찰이 어우러진 이국적인 풍경이 강한 인상을 남겼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번 BTS 부산 공연 당시 숙박난이 벌어지자 부산의 일부 사찰은 외국인 팬들에게 무료 템플스테이를 제공한 일이 있었잖아요. 사찰에서 머물며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한 외국인들은 따뜻한 환대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이를 계기로 한국 사찰에 대한 관심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자, 용궁사에서 동양의 가장 신비로운 순간에 만난 외국인들. 이제 다시 부산 시내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해가 지기를 기다려요. 밤이 되면 부산이 완전히 다른 도시가 되거든요. 이제 외국인들이 향한 곳은 광안리 해변이었어요. 광안리는 해운대와 함께 부산을 대표하는 해변인데요. 분위기가 해운대와는 또 달라요. 해운대가 화려하고 세련된 분위기라면 광안리는 좀 더 자유롭고 활기찬 느낌입니다. 광안리 해변에 도착한 외국인들의 시선이 곧장 향하는 곳이 있어요. 바다 위에 길게 뻗어 있는 거대한 다리, 광안대교입니다. 길이가 무려 7.42km. 부산의 두 동네를 잇는 이 다리는 밤이 되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요. 다리 전체에 LED 조명이 켜지면서 바다 위로 거대한 빛의 띠가 만들어집니다. 그 빛이 광안리 바다에 그대로 비치면서 환상적인 야경이 펼쳐져요. 이 풍경을 본 외국인들 중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광안대교의 거대한 곡선과 야경이 금문교를 연상시킨다는 거예요. 일부 여행객들은 광안리 해변을 부산의 샌프란시스코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미국 서부의 상징인 그 다리, 그 풍경을 부산 한복판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안리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어요. 매주 토요일 저녁이 되면 광안리 해변 앞에 사람들이 점점 모여듭니다. 공연 시간이 가까워지면 해변 전체가 사람들로 가득 차요. 잠시 후 무려 1000대의 드론이 동시에 하늘로 솟구쳐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광안리 드론쇼예요. 전국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상설 드론쇼입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광안리 하늘에서 1000대의 드론이 펼치는 공연이 열려요. 특별한 날에는 2500대까지 띄우기도 합니다. 드론들이 하늘에 모여 거대한 그림을 그리는데요. 어떤 날은 거대한 성이 만들어지고 어떤 날은 회전목마가 광안대교 위를 달리고 또 어떤 날은 한글이 하늘에 새겨집니다. 이 드론쇼를 처음 본 외국인들은 잠시 말을 잃어요. 광안대교의 금빛 야경, 그 위로 펼쳐지는 2000대의 드론, 그리고 광안리 해변에 부서지는 파도. 이 세 가지가 한 번에 펼쳐지는 풍경. 외국인들이 SNS에 영상을 올리면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이게 정말 무료라고? 광안리 드론쇼는 누구나 무료로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이 풍경을 보면서 한 가지를 더 즐깁니다. 광안리 바닷가에는 횟집과 포장마차들이 즐비해요. 갓 잡은 신선한 회를 한 접시 시켜놓고 광안대교가 한눈에 들어오는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소주 한 잔을 곁들이는 거예요. 회 한 점, 소주 한 잔. 그리고 눈앞에는 광안대교의 야경과 드론쇼. 이 조합을 처음 경험한 외국인들이 충격을 받아요. 세계적인 해변 야경과 드론쇼를 보며 식사를 즐기려면 다른 나라에서는 꽤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부산에서는 해변 앞 작은 횟집이나 포장마차에 앉아 회 몇 점에 소주 한 잔이면 이 모든 풍경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안리는 매일 밤마다 외국인들로 가득 차요. 해운대에서 호텔에 머무는 외국인들도 저녁이 되면 광안리로 향합니다. 부산의 진짜 매력은 광안리의 밤에 있다고 입을 모아 말하면서요. 자, 그렇게 낮에는 동양의 가장 깊은 신비를, 밤에는 미국 서부의 화려한 야경을 만난 외국인들. 부산 여행은 이제 마지막 단계로 향합니다. 그런데 부산의 진짜 매력은 풍경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외국인들이 마지막으로 발을 디딘 그곳에서는 전혀 다른 감각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아니라 코로, 시선이 아니라 입으로 느끼는 부산의 또 다른 얼굴. 이번엔 가장 멀리, 그러면서도 가장 친숙한 어느 지역의 분위기가 부산 한복판에서 펼쳐졌습니다. 광안리의 화려한 밤을 뒤로하고 외국인들이 다음으로 향한 곳은 부산의 중심부 남포동이라는 동네였습니다. 남포동은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번화가 중 하나예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이곳을 보통 해가 질 무렵에 찾아옵니다. 왜 하필 이 시간일까요? 이유가 있어요. 남포동에는 해가 진 뒤에야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장소가 있거든요. 땅통시장이라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이 시장에 처음 방문한 외국인들은 좀 이상한 경험을 합니다. 해가 막 졌을 무렵 시장에 도착하면 분명히 시장은 시장인데 생각보다 조용해요. 사람도 별로 없고 가게들도 어딘가 한산해 보입니다. 외국인들은 살짝 실망하기도 해요. 여기가 부산에서 그렇게 유명한 시장이라더니 별것 없네. 그런데 30분만 기다려보세요. 야시장 운영 시간이 시작되는 그 순간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어디선가 사람들이 갑자기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고 골목 곳곳에 좌판이 펼쳐지고 음식 냄새가 사방에서 풍기기 시작해요. 조용했던 골목이 순식간에 인파로 가득 차고 여기저기서 외국어와 한국어가 뒤섞여 들립니다. 이 장면을 본 외국인들의 표정이 참 볼만해요. 마치 무대에 커튼이 올라가는 것 같은 광경이거든요. 방금 전까지 비어있던 무대에 갑자기 배우들이 쏟아져 들어와 공연이 시작되는 것 같은 그 느낌이에요. 자, 이게 바로 깡통시장의 진짜 모습입니다. 깡통시장은 국내 최초의 상설 야시장이에요. 2013년 10월에 문을 열면서 한국 야시장에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이 시장에 들어서는 순간 가장 먼저 느끼는 게 뭐냐면요. 분위기 자체가 한국 같지 않다는 거예요. 좁은 골목에 빽빽이 들어선 좌판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냄비대, 알록달록한 조명과 간판대, 그리고 그 사이를 누비는 수많은 사람들. 이 풍경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요. 외국인들이 깡통시장에서 떠올리는 게 바로 동남아의 야시장이라고 합니다. 태국 방콕의 차이나타운 야시장, 베트남 하노이의 야시장, 말레이시아 페낭의 야시장. 깡통시장은 다양한 먹거리와 북적이는 분위기로 동남아 야시장 같은 매력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깡통시장, 야시장을 걸어보면 한국 음식뿐 아니라 아시아 각국의 길거리 음식까지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깡통시장은 부산을 대표하는 야시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자, 그런데 깡통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줄을 길게 서는 음식이 있어요. 바로 씨앗 호떡입니다. 부산 사람들에게는 너무 익숙한 그 호떡 말이에요. 일반 호떡과 다른 점은 안에 견과류와 씨앗이 가득 들어있다는 거예요. 뜨거운 호떡을 한 입 베어 물면 달콤한 시럽과 고소한 씨앗이 입안에서 한꺼번에 터집니다. 외국인들이 이 맛에 빠져서 한 번에 두세 개씩 사 먹는다고 해요. 줄이 길어도 다들 묵묵히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깡통시장의 이름이 왜 깡통시장인지 아세요? 이 시장의 이름에는 정말 가슴 아픈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부산은 대한민국의 임시 수도였고 전국에서 몰려든 피난민들로 가득했습니다. 그 시절 미군 부대를 통해 유통된 통조림과 군수품, 각종 수입물자들이 이 시장에서 거래되기 시작했어요. 당시 사람들은 통조림을 흔히 깡통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을 자연스럽게 깡통시장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전쟁의 기억이 시장의 이름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가난했던 시절 미군 부대 옆에서 깡통을 거래하던 그 시장이 지금은 외국인들이 일부러 찾아오는 한국 최초의 야시장이 됐어요. 외국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시장이 완전히 다르게 보인다고 해요. 단순히 야시장 구경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를 한 번에 느끼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깡통시장에서 조금만 더 걸어가면 부산의 또 다른 진짜 모습이 펼쳐집니다. 자갈치 시장이에요. 국내 최대 규모의 수산물 전문 시장이자 부산을 가장 부산답게 만드는 그 시장입니다. 자갈치 시장은 새벽 경매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밤늦게까지 활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새벽에는 어부들이 갓 잡아 올린 생선을 풀어놓고 낮에는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저녁에는 또 다른 손님들이 가득 찹니다. 자갈치 시장에는 부산을 상징하는 또 하나의 존재가 있어요. 자갈치 아지매. 생선을 파는 부산의 아주머니들을 부르는 말이에요. 이분들의 활기가 자갈치의 정체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처음 자갈치에 들어서면 살짝 압도당해요. 펄떡거리는 생선들, 칼질 소리, 이 모든 게 한꺼번에 외국인들의 감각을 자극합니다. 일부 외국인들은 자갈치를 압도적인 에너지가 느껴지는 시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게 무서운 게 아니라 짜릿하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시장의 에너지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 자갈치라는 겁니다. 자갈치의 진짜 매력은 시장 시스템에 있어요. 자갈치에 가면 산처럼 쌓인 해산물들이 외국인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살아서 펄떡거리는 광어, 거대한 킹크랩, 알이 꽉 찬 멍게, 신선한 전복. 외국인들은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해산물을 직접 고릅니다. 그러면 자갈치 아지매가 그 자리에서 손질을 해줘요. 그렇게 손질된 해산물을 인근 식당이나 시장 내 식당에서 바로 요리해 한 상 가득 차려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처음 경험한 외국인들이 충격을 받아요. 직접 해산물을 고르고 눈앞에서 손질하는 모습을 지켜본 뒤 바로 식탁에서 맛보는 경험이 흔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외국인들이 자갈치 시장을 단순한 수산시장이 아니라 부산만의 특별한 식문화 체험 공간으로 기억합니다. 자, 이렇게 외국인들의 부산 여행이 깡통시장과 자갈치에서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이제 부산을 떠나기가 너무 아쉽다고 합니다. 부산이 보여준 이 모든 풍경이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제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BTS 공연이 끝났는데 왜 외국인들은 부산을 떠나지 못했을까요? 왜 그들이 쓴 부산 후기에는 자꾸 다른 나라 이야기가 등장했을까요? 그리고 왜 외국인들은 부산에서 그토록 아낌없이 지갑을 열었을까요? 그 답은 사실 처음부터 우리 눈앞에 있었습니다. 이국적인 바다 풍경이 그립다면 말레이시아 쿠타키나발루 대신 해운대로 가면 됩니다. 일본 가마쿠라처럼 바다를 따라 달리는 열차를 타고 싶다면 부산 청사포가 있죠. 물가 비싸기로 유명한 그리스 산토리니의 감성을 느끼고 싶다면 흰여울 문화마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커피 한 잔과 감각적인 골목 문화를 즐기고 싶다면 프랑스 파리 못지않은 점포 카페 거리가 있습니다. 중국의 해안 사찰을 찾아 멀리 떠나지 않아도 됩니다. 바다와 맞닿은 절경을 품은 용궁사가 있으니까요. 밤이 되면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 대신 광안대교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리고 깡통시장에서는 동남아 야시장의 활기와 열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감천문화마을, 자갈치 시장까지 세계 각국의 매력을 부산이라는 한 도시에서 모두 볼 수 있어요. 그것도 비행기를 7번 갈아탈 필요도 없이 환승 호텔에 묵을 필요도 없이 그저 부산이라는 도시 안에서 말이에요. 그리고 부산을 대표하는 돼지국밥 한 그릇과 시원한 밀면까지 더해지면 부산 여행은 더욱 완벽해집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부산에서 이렇게 아낌없이 지갑을 여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일본의 해안마을 감성부터 화려한 도심 야경, 전통시장과 미식까지 부산에서는 이 모든 경험을 한 도시 안에서 훨씬 부담 없는 비용으로 즐길 수 있거든요. 정말 가성비로 따지면 부산은 외국인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도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숫자들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부산에 얼마나 빠져들고 있는지 그 열기가 숫자로도 확인되고 있거든요. 올해 1분기에만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무려 102만 3,946명을 기록했습니다. 부산이 외국인 관광 통계를 공식 집계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100만 명을 돌파한 겁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소비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4% 증가한 수치입니다.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부산이 가장 빠르게 사랑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들이 부산을 가장 사랑할까요? 1위는 대만이었어요. 무려 56만 명. 그 뒤를 중국 48만 명, 일본 43만 명, 미국 20만 명, 필리핀 14만 명이 따랐습니다. 아시아부터 미국까지 정말 다양한 나라에서 부산으로 몰려들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세계적인 권위 있는 기관들도 부산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야누자 리서치가 트립어드바이저 데이터를 기반으로 동북아 8개 주요 도시 관광상품 만족도를 분석했는데요. 부산 관광상품 만족도가 서울과 도쿄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별도 조사에서는 아시아 8개 도시 중 부산이 종합만족도 1위를 차지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글로벌 여행 플랫폼 익스피디아는 일본인이 가장 선호하는 가성비 해외여행지 1위로 부산을 선정했습니다. 세계 최대 숙박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도 2026년 여행 트렌드 전망에서 부산을 전 세계 Z세대가 주목하는 인기 여행지에 올렸어요.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서울보다 부산이 더 좋다. 심지어 대만에서는 부산병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어요. 부산에 다녀온 사람들이 자꾸 부산 생각이 난다며 그리워하는 증상을 부르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세계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광경이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국은 그저 가난한 나라였어요. 부산이 어떤 도시였는지 한 번만 떠올려 보세요. 전쟁의 한가운데서 피란민들이 마지막으로 도착한 도시. 말 곳을 잃은 사람들이 모여 절벽에 매달려 집을 짓고 미군 부대 옆에서 깡통을 거래하며 살아남은 도시. 그런데 그 시절의 흔적은 지금 무엇이 됐을까요? 전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풍경이 됐어요. 피란민이 절벽에 지은 집은 그리스 산토리니가 됐고, 미군 깡통 거래소는 동남아 야시장이 됐고, 공구상가 골목은 뉴욕타임스가 인정한 명소가 됐고, 피란민의 음식은 외국인이 줄 서서 먹는 별미가 됐습니다.
이게 바로 부산이에요. 그리고 이게 바로 한국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가 이런 변화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가난과 전쟁의 흔적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간직한 채 세계가 사랑하는 풍경으로 바꿔놓은 도시. 외국인들이 부산에서 느낀 진짜 감동은 사실 이거였습니다. 부산이 보여준 그 모든 풍경 뒤에 한국 사람들이 살아온 진짜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걸 외국인들도 느꼈던 겁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해외 감동 오픈이었습니다.